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출세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 돌파보는 경제전 코너입니다. 오늘부터는 YTN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604조 원 발표했네요. 네,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요. 예. 정부가 화요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안 604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이게 올해보다 8.3% 늘어난 거니까 다시 한번 슈퍼 예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5개 년도 증가율 평균을 내보면 8.6%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 계획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 되고요. 2018년에 428조 8천억 원에서 4년 만에 200조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다 짚어보긴 좀 어렵겠고요. 예. 핵심 내용은 역시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나 방역 예산 그리고 양극화 대응 예산 같은 것들이 편성이 되고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하게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위기 상황 때문이다라는 설명은 뭐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문제는 아무래도 이렇게 확장 재정 계속 이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빚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예. 이 재정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짚어보면은 네. 재물을 뜻하는 재자 그리고 정사를 뜻하는 정자가 합쳐진 겁니다. 네. 국가 재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활동 전체를 말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예. 무제한적으로 재정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가 일자리도 보장해주고 소비 지원금도 대거 투입하고요. 하지만 재정의 원천 그러니까 재원이라고 하는데 이 재원의 60% 이상은 세금입니다. 예. 그 외에 뭐 세외 수입이나 사회 보장 기여금도 있지만 세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따라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뜻이죠. 예. 당장 내년도에 정부가 예상한 수입이 548조 8천억 원입니다. 55조 원이 넘게 비게 됩니다. 예. 이거 어쩔 거냐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앵커님의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예.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 이건 뭐 다른 사람이 내주나요? 빚내야죠. 어떤 일 셈이시나요? 빚내야죠. 빚내야죠. 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빚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 국가가 빚을 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국채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예. 언제까지 이 정도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겠다는 증서를 말합니다. 네. 결국에 내년도의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112조 원이 늘어서 1068조 원이 될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5년 만에 국가 채무가 47% 넘게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예.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 총생산과 비교한 국가 채무를 말합니다. 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이 또 50.2%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확장 재정이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가 이어졌거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 자체가 빨라도 너무 빠르게 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국가 채무가 늘어난 속도가 또 문제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앞서 이제 앵커님의 예시를 좀 들었었는데요. 예. 계속 200만 원이 한 달에 비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돈을 계속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빌리다 보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나중에 또 신용- 안 빌려주죠 또. 예. 그렇죠. 너무 많이 맞습니다. 빌리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은 돈을 예. 빌릴 때 이자 부담도 커지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려주지도 않게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양호하지만 이렇게 부채가 빠르게 늘게 되면은 미래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지는 건데요. 예.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도 오르고요. 기업의 신용등급도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개인과 비슷하지만 그 여파가 훨씬 크게 되는 건데요.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같은 속도가 이어지면은 15살에서 64살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의 1인당 국가 채무가 2038년에 1억 원을 돌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한 명이 부담할 나라 빚이 1억 원이라는 건데요. 다소 걸러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채무 증가세가 아주 빠르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재정을 확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부동산 쪽 얘기 좀 해보시죠. 주중에 그쪽 지표들 안 좋은 게 좀 나왔죠? 근데 뭐 매주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다 이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일단은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시계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에 수도권 집값이 한 달 만에 1.88% 올랐다는 건데요. 이게 2006년 12월 이후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14년 8개월 만이죠. 우려했던 거래 절벽의 현상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7월의 전국 주택 거래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고요. 수도권은 44%나 급감했습니다. 네.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어요.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000가구, 한 달 전보다 6.7% 줄었고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후의 미분양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물량이 없으니까 경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에 경기와 인천의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낙찰가율이 뭐냐면은 감정가랑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 수치인데요. 예. 경기도는 115.8%, 인천은 123.7%였거든요. 예. 이거는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오후에 한국부동산에서 주간 동향 자료를 내놓을 텐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 매입하고자 하는 저 물량이 없으니까 경매로까지 가서 비상값에 그렇죠. 낙찰받는다. 예. 자, 근데 정부가 그래도 지난주에 사전 청약 확대한다고 했고요. 또 이번 주에 네. 그 14만 가구 공급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신도시급 신규 택지 두 곳을 포함해서 수도권에만 12만 가구, 그리고 세종, 대전 2만 가구를 합쳐서 전국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2사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원래 이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 계획이 25만 가구였는데 만 가구 정도 늘려서 총 26만 가구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곳을 살펴보면은 의왕, 군포, 안산 경계지가 4만 1천 가구고요. 화성, 진안이 2만 9천 가구로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됩니다. 예. 이런 대규모 공급에는 항상 교통 문제가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예. 이 정부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러니까 GTX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6년부터 차례대로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자, 시장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저는 이제 경제부에서 부동산 기사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네, 네. 이 내용도 제가 맡아서 기사를 썼는데 제목에 너무 멀다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너무 멀다. 네네. 예. 개인적으로는 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쓴 건데요. 예. 첫 번째 뜻은 시점이 너무 멉니다. 2026년부터 차례대로 분양이라고 했는데 예. 앞서 지표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물량이 없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잖아요. 네. 거기다가 GTX 노선 같은 것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사전 청약 확대도 그렇지만 네. 지금의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너무 멀다의 두 번째 뜻은 위치를 말합니다. 예. 경기도 남부에 신도시급 두 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물리적으로 서울과 상당히 멉니다. 예. 지금 도로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차를 갖고 다니는 것도 고역이 되겠죠. 예. 이 수도권이라는 곳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서울과 거리가 이렇게 멀다는 것, 이것이 서울의 수요를 얼마나 흡수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좀 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구를 마구 지정하는 게 나중에 오히려 이 공급 과잉 현상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태현 기자가 쓰셨다는 그 기사 제목이 얼른 검색해 보니까 신도시 포함 14만 가구 던졌지만 너무 멀어. 이거 맞죠? 맞습니다. 예. 자, 5년 뒤니까 이것도 너무 멀고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다 이 말씀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삼성에서 내놓은 새 폰이요. 반응 참 좋죠. 근데 사실 이 최근에 NC 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사태를 짚어볼까 이 내용을 짚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요? 삼성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네. 예, 게임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예. 예, 삼성전자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Z 플립 3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국내 사전 예약이 92만 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갤럭시 S21의 1.8배고요. 예. 전작인 폴드2 8만 대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소비자가 사전 예약을 한 소비자가 물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부진했던 중국 시장 같은 데서도 사전 예약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설비를 늘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폴더블 폰이라는 게 기존의 바형 휴대전화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품군입니다. 이른바 그 폼팩터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예. 지금 이 폴더블 폰을 제대로 하는 회사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긍정적인 반응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폼팩터 이걸 하는 데가 삼성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회사도 하고는 있는데 예. 제대로 된 품질을 하고 있는 곳은 일단은 삼성전자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 딱 1분 남았네요. 시간이. 네. 반도체 실적도 어떻습니까? 네,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예. 그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 자료를 보면은 디램 현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예. 이 현물 가격이 뭔지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 추세라는 점은 확실한데요. 네. 이런 전망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부진하는 모습을 예. 보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폴더블 폰이 인기를 끌면 사실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게 될 그렇죠. 거고요. 부품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늘면서 PC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삼성전자만 한정해서 본다면은 이 사업 구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이 있고 예. 휴대전화나 TV 같은 완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보완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적이 크게 나빠질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 이런 네.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예. 투자자분들은 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조 기자 오늘 첫 번째 경제전 코너는 일단 전화로 했지만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경제부의 조태영 기자였습니다.